톨스토이가 죽기 전에 남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가장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대화가 줄었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과 언제부터인가 어색해졌습니다.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인데 친구 같지 않은 순간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 톨스토이는 죽기 전에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 짧은 문장이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잘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듣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합니다. 이것이 관계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가 남긴 이 지혜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재미있고 따뜻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먼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봅시다. 아기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놀아달라고 웁니다. 그 울음이 전달될 때, 즉 이해받을 때 아기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 더 크게 웁니다. 이것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이해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서운합니다. 이것이 이해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가족에게 내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냥 넘어갈 때 섭섭합니다. 이것도 이해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바로 해결책을 제시할 때 오히려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해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욕구입니다. 문제는 이 욕구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받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역설입니다. 이미 안다는 착각.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아. 이 말이 왜 위험할까요? 사람은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원하는 것이 변하고 힘든 것이 변합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아내의 취향이 10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한 여행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활동적인 여행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쉬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전의 아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곳으로만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별로 즐겁지 않아 보이면 왜 그러냐고 합니다. 이것이 이미 안다는 착각이 만드는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어릴 때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겁을 먹는지, 어떤 것에 기뻐하는지 다 봐왔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20살, 30살, 40살이 되어도 여전히 어릴 때의 모습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35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겁이 많았는데, 이 아이는 뭔가 시작하면 오래 못하던 아이인데, 사업은 위험하다. 그냥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 부모님은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바로 반대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느낄까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나를 아직도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느낍니다. 내 능력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만약 부모님이 먼저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것이 걱정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먼저 들었다면 다릅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랑입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10년,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서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화가 어색해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두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삶이 바빠지면서 만남이 줄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아직 미혼이고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결혼한 친구는 아이 이야기,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미혼 친구는 자신의 삶과 너무 다른 이야기가 와닿지 않습니다. 미혼 친구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친구는 그 고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혼하고 나면 저런 고민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남이 반복되면 만나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서로 진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결혼한 친구가 미혼 친구의 삶을 궁금해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힘든지, 어떤 것을 즐기는지, 미혼 친구가 결혼한 친구의 삶을 궁금해합니다. 육아가 어떤지, 가정을 꾸리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것이 가장 힘든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삶이 달라졌어도 관계가 이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팀장과 팀원이 있습니다. 팀장은 이 팀원이 꼼꼼한 스타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항상 꼼꼼히 확인하는 일을 맡깁니다. 하지만 팀원은 사실 요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같은 종류의 일만 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팀장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팀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런 상황이 쌓이면 팀원은 다른 곳을 찾게 됩니다. 이직을 합니다. 팀장은 그제서야 놀랍니다.
왜 가는지 몰라서. 만약 팀장이 주기적으로 팀원에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이 힘든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들었다면 팀원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기회를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직장 관계도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설득하려는 사람과 이해하려는 사람. 관계에서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설득하려는 접근과 이해하려는 접근입니다. 설득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게 만들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반박할 것을 준비하거나 내 다음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집중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합니다. 이 두 접근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설득하려는 사람과의 대화는 피곤합니다. 내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해하려는 사람과의 대화는 편합니다.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과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진짜 듣지 않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핸드폰을 보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 대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중간에 맞아 나도라고 하면서 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바뀌어 버립니다. 상대방의 감정보다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을 맞추고 몸을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감정을 듣습니다. 판단 없이 듣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 전에 그냥 듣습니다.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요?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과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듣는 것의 힘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귀기 시작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떤 것이 힘든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듣습니다. 그 관심이 사랑을 키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관심이 줄었다고 느낍니다. 더 이상 나에게 흥미가 없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연인 사이에서 권태기가 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권태기가 오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 데이트 장소,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선물. 하지만 사실 권태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어때요? 요즘 뭐가 힘들어요? 요즘 어떤 것이 즐거워요? 요즘 어떤 것을 원해요? 이 질문들이 관계를 다시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이 다릅니다. 그 변화를 알아채고 싶은 것이 진짜 관심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형제자매 사이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두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와 동생. 언니는 동생이 어릴 때부터 의존적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응석처럼 받아들입니다. 동생은 언니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알아서 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힘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동생이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는 그냥 또 힘들다고 하는 거겠지 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사실 언니도 많이 힘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생은 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긴다고 느낍니다. 서운합니다. 언니도 동생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모른다고 서운합니다. 둘 다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둘 다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언니가 동생에게 먼저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뭐가 제일 힘들어? 그리고 동생이 언니에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언니는 요즘 어때? 많이 바빠 보이는데 힘들지 않아? 이렇게 서로 먼저 물어봤다면 두 사람 모두 이해받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고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그 감정이 사랑 아닌가요? 물론 그 감정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은 변합니다. 처음의 설레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항상 두근두근할 수 없습니다. 매번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은 선택입니다. 감정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두근두근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 물어보는 것, 듣는 것. 이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져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사랑이 지속됩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해하려 하지 않는가?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왜 실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바쁩니다.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자신의 것도 챙겨야 합니다.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물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상처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듣다 보면 불편한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불만, 나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을 알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은 배우지만 관계에서 이해하는 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이 이유들을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학습되어 있고 그렇게 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상대방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진짜 그 사람을 듣기 시작하면 몰랐던 면들이 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이 힘들었구나.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발견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갈등이 줄어듭니다. 많은 갈등이 서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그 느낌이 줄어들고 갈등도 줄어듭니다. 신뢰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이 느껴지면 신뢰가 생깁니다. 그 신뢰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직장이 너무 힘들어. 상사가 너무 까다롭고 일이 너무 많고 인정도 못 받고.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도 직장 있는 게 어디야? 나도 그런 상사 만나봤는데 뭐. 그냥 참아. 아니면 이직해. 이 반응이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원한 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친구가 원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주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었겠다.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 이 말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에 더 들으려는 것. 이것이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는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부부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나요?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립니다. 또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된 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싸움이 반복됩니다. 같은 이유로 또 싸웁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감정의 골이 생깁니다. 만약 싸움 후에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당신은 어땠나요?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사람은 그런 이유에서 화가 났구나.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 이해가 생기면 같은 싸움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 잘 알게 됩니다. 부부 싸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싸움 후에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문하는 것의 힘. 이해하려는 노력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요? 판단이 없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어로 묻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는 질문입니다. 요즘 어때? 뭐가 힘들어? 뭐가 즐거워? 같은 질문들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아.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이 질문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이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세대 간의 관계에서도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사이를 생각해 봅시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왜 그런 음악을 듣는지, 왜 그런 옷을 입는지. 손자, 손녀는 어른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지, 왜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지.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합니다. 손자, 손녀는 꼰대라고 합니다. 거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묻습니다. 요즘 무슨 음악을 들어? 어떤 게 재미있어? 그 핸드폰으로 뭘 하는 거야?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그 시절에는 어땠어요? 힘드셨던 것들이 있었나요? 이 질문들이 세대를 연결해 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시절의 어려움과 지혜가 보입니다. 손자,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세대가 사는 방식이 보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판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짚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혼동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면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동의한다는 것은 그 생각이나 느낌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친구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들어봅니다. 어떤 경험이 그런 생각을 갖게 했는지를 이해합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와의 대화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하는 것의 힘입니다. 경청의 기술. 이해하려는 노력의 가장 기본이 경청입니다. 경청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 뇌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우리 뇌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딴 생각이 들거나 내 다음 말을 준비하게 됩니다. 경청을 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집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가 관심을 표현합니다. 맞장구를 치는 것입니다. 응,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같은 짧은 반응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해줍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 듣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두는 것입니다. 진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청이 상대방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감을 줍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이해하려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이해하지 않는 상사는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했어? 내가 말한 대로 해.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부하 직원은 어떻게 느낄까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기계 같다고 느낍니다. 동기부여가 없어집니다.
이해하려는 상사는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점이 어려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부하 직원은 어떻게 느낄까요? 내 의견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는 상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창의적이고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설득하려는 접근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웃은 어떻게 느낄까요? 공격받는 느낌이 듭니다. 방어적이 됩니다. 오히려 더 적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접근은 이렇습니다. 혹시 아이가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아래층에 사는 저로서는 소리가 좀 크게 들려서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 말을 들은 이웃은 어떻게 느낄까요? 내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함께 해결하려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협력하고 싶어집니다. 같은 문제인데 접근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감사 표현하기.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중요한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강조한 것 중 하나가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감사 표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친구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 당연함이 관계를 무감각하게 만들어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밥을 차려줬을 때 고맙다고 말합니다. 도와줬을 때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냥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 감사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내가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이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감사한 것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대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 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이것에서 옵니다. 기대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서 해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왜 이걸 몰라? 오래 같이 살면서 이것도 모르나?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해. 이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표현하면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다. 알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그 기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이번 명절에 좀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들이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며느리는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식대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손자 손녀는 그냥 핸드폰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와서 이야기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서로 다른 기대들이 충돌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만약 모이기 전에 서로 기대를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지내고 싶어? 뭘 하고 싶어? 뭐가 필요해?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들으면 서로의 기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것.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변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봅니다. 어릴 때 내성적이었던 친구를 지금도 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수학을 못했던 자녀를 지금도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특정 음식을 싫어했던 배우자가 지금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내성적이었던 친구가 많은 경험을 통해 지금은 활발해졌을 수 있습니다. 수학을 못했던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노력을 통해 잘하게 됐을 수 있습니다. 싫어했던 음식을 어느 날 갑자기 좋아하게 됐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알아채려면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입니다. 빨리 취직해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눈이 높아. 우리 때는 어떤 회사든 다 들어갔는데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고 왜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어떻게 느낄까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상황을 모른다고 느낍니다. 더 이야기하기 싫어집니다. 두 번째 방식입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하던데 어디를 지원하고 있어? 어떤 것이 제일 어려워?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어떻게 느낄까요? 부모님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고 느낍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힘을 얻습니다. 같은 걱정이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지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감이 해결책보다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내 상황을 알아주는 것,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 해결책은 나중에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지금 이 순간에 줘야 합니다. 공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슷한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다. 그 감정이 이해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더 이야기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더 이야기해줘. 어떻게 됐어? 이 공감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해결책 이야기가 더 잘 받아들여집니다.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신호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합니다. 연락이 줄어듭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락이 와도 짧게 답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미룹니다. 함께 있어도 각자 다른 것을 합니다. 형식적인 대화가 늘어납니다. 날씨 이야기, 일상적인 안부, 깊은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서운함이 쌓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서운한 것들이 쌓여갑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즘 어때? 뭔가 힘든 것 있어? 이 질문이 관계를 다시 살려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어색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아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색함을 피하려고 얕은 이야기만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일은 어때? 이런 것들. 하지만 이 얕은 이야기만으로는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은 친구에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못 봤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뭐가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아? 어떤 것이 힘들었고 어떤 것이 좋았어? 이렇게 더 깊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입니다. 그 이해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랫동안 못 봤어도 이렇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연습. 이해하려는 노력의 한 방법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배우자가 자꾸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배우자의 하루가 어땠을까? 얼마나 바빴을까? 퇴근하고 나면 얼마나 지쳐 있을까?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지쳐서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힘들어. 뭔가 도움이 필요해. 이 말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침묵도 이해의 방법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항상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침묵도 이해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뭔가 위로의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힘내. 하지만 이 말들이 때로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 순간 말이 아닌 함께 있어줌을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필요하면 손을 잡아줍니다. 그 침묵이 말해줍니다. 나는 여기 있다. 당신이 힘든 것을 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당신 곁에 있겠다. 이것이 깊은 이해입니다. 톨스토이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깊은 이해는 때로 말이 아닌 존재로 표현됩니다. 친구가 가족을 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뭔가 위로의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이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연락해 봅니다. 뭔가 힘이 되는 말을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합니다. 많이 힘들겠다. 뭐가 필요해? 내가 옆에 있을게.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완벽한 위로의 말을 찾으려다 연락을 못하는 것보다 서툰 말이지만 곁에 있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이해입니다. 관계가 멀어졌을 때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연락을 막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가르쳐준 것처럼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못 봤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이 연락 하나가 관계를 다시 살려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는 것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어. 이 사과가 관계의 문을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 용기를 내봅시다. 그 용기가 소중한 관계를 되살려줄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로 풀지 못하고 그냥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연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하나 싶습니다. 용기를 내봅시다. 안녕.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지. 오랫동안 생각이 나서 잘 지내고 있어. 이 연락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반갑게 받아줄 수도 있고 어색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 용기가 관계를 회복시켜줄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매일 조금씩 이해하는 연습, 이해하려는 노력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봅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어떤 하루였어?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더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려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관계가 더 따뜻해집니다. 톨스토이의 삶이 가르쳐 주는 것. 톨스토이는 위대한 작가였지만 동시에 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말년에는 자신의 집을 떠나 여행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이해받고 싶어 했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말을 남긴 것입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배운 깊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톨스토이가 겪은 아픔을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는 삶이 만드는 것들, 이해하려는 노력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까요? 더 깊은 관계가 생깁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진심이 통하는 관계가 생깁니다. 더 많은 신뢰가 쌓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 한다는 신뢰가 쌓입니다. 더 적은 갈등이 생깁니다. 이해가 있으면 갈등의 원인이 줄어듭니다. 더 오래가는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해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됩니다. 더 행복한 삶이 됩니다. 좋은 관계가 많은 것이 행복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해의 노력.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톨스토이가 남긴 말처럼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역설을 알아챈 것만으로도 오늘 이 글을 읽은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해 봅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 대답을 끝까지 듣습니다. 더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관계를 바꿔줍니다. 그 관계가 삶을 바꿔줍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오늘부터 시작해 봅니다. 설득하려 하기 전에 먼저 들어봅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물어봅니다.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오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요즘 어때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소설이 아니라 이 깨달음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